안녕하십니까. 최영득 원장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 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차근차근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작년도에 이야기가 나왔던 대입 공정성 제도 강화 방안에 있고요.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학생부의 모든 비교과 활동이 대입 반영에 폐지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대입 공정성 제도 강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도 11월 28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아래 루트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운영 기반의 내실화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실화를 하는 것에서 전형 자료를 정리하고 평가를 하는 투명성을 강조하겠다가 그 핵심입니다. 세부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로 나타나는데요. 갑작스럽게 왜 지금 작년도 것을 안내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바로 이 최종 목표 지점치가 24학년도, 즉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맞이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의 비교과 활동이 대입에서 폐지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및 고교 프로파일 전면 폐지가 있고요. 그 중간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마지막으로 수능 40% 이상 확대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폐지라고 해서 전형을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 두 가지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입니다. 이 네 가지 핵심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선택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 네 가지를 모두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먼저 첫 번째로 정규 교육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왜 그것이 고등학교 선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과 활동이 폐지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대입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안내가 나온 후에 많은 뉴스에서 이제 비교과 활동이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육부에서는 반대 성명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제도로 여전히 대입에 반영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있길래 이런 갑론을박이 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내용들이 모두 미기재가 되고요. 그리고 영재 발명교육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어, 이 미기재와 미반영이 무엇일까요? 파란색과 빨간색이 궁금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요. 미기재라는 것은 아예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 항목을 말하고요. 미반영이라는 것은 기재는 되지만 대학에서 받아볼 수 없는 자료라는 뜻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입시를 보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 기록부라는 것은 입시를 위한 자료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보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빨강색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입시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과 자율활동은 글자 수가 계속 비슷하게 똑같이 진행이 되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자율동아리가 미반영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단체 활동도 미기재되고요. 소논문 활동도 기재가 금지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 중에서 특기사항이 미기재되고요. 그리고 실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것은 반영이 되는 것이 보이고요. 진로 활동 중에서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그런데 연간 700자의 진로 활동을 적는데 진로 희망 분야가 아예 삭제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이 모두 미반영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없어져서 정말로 비교 활동들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되시기도 하시죠. 특히 영재 교육 발명 실적,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그리고 수상 경력과 독서 활동 이 부분들은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삭제된다면 마치 비교과 활동이 모두 삭제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1번의 단서에도 있듯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나오는 비교과 활동은 모두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교과 활동에서 방과 학교와 영재 발명 교육을 제외한 비교과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금 살아남는 것은 교과 명 및 성적, 세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은 그 세특 안에 있는 수행평가의 주제 부분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활동과 정규 동아리 활동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활동이 살아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선 보이지 않고 비교과 활동이라 할 수 없을 수 있지만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먼저 교과명 및 성적 세특은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은 기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교과 커리큘럼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지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특에서 수행 평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주제를 갖고 진행했는지가 엄청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교과 커리큘럼 자체에 내가 원하는 수업이 없다면 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수행 평가 비중이 애초에 적은 학교라면 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치 활동과 정규 동아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학교 자치 활동에서 나의 리더십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친구라면 그러한 활동이 잘 세워져 있는 학교를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그냥 간단하게 학급 회의 정도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큰 학교, 그리고 잘 만들어져 있는 학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토론회도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 개설된 동아리입니다.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의학 관련을 알아볼 수 있는 고등학교 동아리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예전 같았으면 자율 동아리로 충분히 해결됐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에는 진로 검사 및 진로 탐색 활동, 학업 정보 탐색, 명사 강연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래도 많은 학교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조금씩 편차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 학생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별적인 어떠한 선택을 했고 어떠한 성향이 보인다는 것을 써주는 학교와 써주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진로 활동의 종류가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들은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가장 많은 학교들이 인성을 중심적으로 확인합니다. 얼만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우리 아이에 맞는, 지금 우리 친구에 맞는 글을 써주는지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등학교 선택이 중요합니다. 도 있지만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학교가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공계 친구가 내가 영어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외고로 갔을 경우에 많은 활동들이 갖춰져 있지만 이공계의 진학 관련 활동들은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등학교 선택은 지금보다도 훨씬 중요하고요. 이 내용들은 예전에 안내드렸지만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순서였고요. 다음번에는 고교 프로파일 폐지, 그리고 자소서와 추천서의 폐지, 마지막으로 수능 40% 확대 및 논술 폐지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한 번 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